한지훈의 세상은 차가운 기계와 무감정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퀀텀테크의 젊은 총수였다. 그의 명성은 완벽주의와 천재적인 사업 감각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감정이 결여된 차가운 로봇이라는 소문도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그의 눈빛에서 오직 계산과 분석만을 읽을 수 있었다. 그에게 사랑, 가족,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들은 비현실적인 소설 속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는 오직 그리고 일뿐이었다. 지우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모니터 속의 복잡한 코드에만 머물러 있었다. 7년 전, 그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그 이후로 그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을 닫았다. 그는 오직 자신만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총수님, 내일 정기 검진 시간이십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 완치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필요했지만 그의 몸은 어떤 사람의 골수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숨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이지아의 세상은 두 아들, 한준과 한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싱글맘이었다. 그녀는 외진 연구소에서 촉망받는 과학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두 아들이었다. 준과 진은 6살의 나이에 일반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재적인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복잡한 수학 공식을 암기하고 어려운 과학 원리를 이해하며 때로는 그녀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척척 해결하곤 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삶의 희망이었고 그녀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다. 그녀는 두 아들에게 아빠의 존재를 숨겨왔다. 그녀는 두 아들의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7년 전, 그녀는 유학 시절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떠났다. 그 이후로 그녀는 그 남자를 잊고 두 아들만을 키웠다. 그녀는 두 아들이 아빠를 궁금해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없어? 준과 진이 그녀에게 물을 때마다 그녀는 그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먼 우주로 여행을 떠났어. 언젠가 돌아오실 거야? 그녀의 거짓말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두 아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날 퀀텀테크에서 주최하는 미래기술 박람회가 열렸다. 지우는 박람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최신 기술들을 선보였다. 그때 준과 진은 엄마 몰래 박람회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천재적인 머리를 이용해 경비원의 시선을 피해 박람회장에 잠입했다. 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박람회장을 둘러보았다. 그때 그들은 지훈이 개발한 최신 로봇을 발견했다. 그들은 로봇의 정교한 기술에 놀랐고 로봇을 분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들은 로봇을 분해하다가 그만 로봇의 중요 부품을 망가뜨리고 말았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로봇은 작동을 멈추었다. 두 아이는 경비원들에게 들킬까 두려워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한 남자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지우는 박람회장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멈춰선 로봇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그의 비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과했다. 총수님,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로봇을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지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로봇의 결함 분석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그의 관심받기였다. 그때 두 아이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은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다 그만 지훈에게 부딪혔다. 아이고!
아이들은 뒤로 넘어졌고 지우는 자신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려 했다. 그때 두 아이가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똘망똘망한 눈과 오똑한 코, 작게 벌어진 입술. 두 아이의 얼굴은 지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아바! 두 아이는 동그란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며 동시에 외쳤다. 그들의 목소리는 천진난만했지만 지훈에게는 벼락과 같은 충격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평생 처음으로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박람 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경비원들이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지만 지우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로 가는 내내 준과 진은 지훈을 향해 제잘거렸다. 아빠, 우리 로봇 만들 줄 아는데 이 로봇은 왜 이렇게 허술해요? 이 부품만 바꾸면 될 텐데. 맞아. 아빠, 우리 엄마는 더 멋진 로봇 만들 수 있는데. 지우는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아이들과 자신을 번갈아 보며 충격에 빠졌다. 아이들은 자신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고 심지어 자신처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7년 전 유학 시절에 만났던 한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여자의 얼굴은 희미했고 그녀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사무실에 도착한 지우는 비서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준과 진을 소파에 앉히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네오이, 아빠가 누구라고 생각해? 아빠는 아빠잖아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의 엄마에 대해 물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이름은 이지아, 그리고 그녀가 연구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우는 비서에게 이지아라는 이름의 여자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고 살았다. 그러나 두 아이는 그의 잊고 싶었던 과거를 다시 불러왔다. 그는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복사판이었고 그의 삶에 예고 없이 뛰어든 새로운 운명이었다. 지우는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있었다. 한지우는 비서에게 이지아라는 이름의 여자를 찾으라고 지시한 후 준과 진을 응접실에 앉혔다니 자신 첫살티에 쳤다. 그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이들과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었고 그들의 천진난만한 눈빛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도 몰랐다. 아이들은 지훈의 눈치를 보며 소파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그때 지훈은 아이들이 자신과 똑같은 포즈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쪽 다리를 꼬고 손으로 턱을 괴는 습관까지.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배고프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지훈의 어색한 질문에 준과 진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지훈의 사무실을 제 집처럼 누비며 냉장고에서 초콜릿을 꺼내 먹고 컴퓨터로 게임을 했다. 그들의 행동은 지훈의 완벽하게 정리된 사무실을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행동에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활기찬 모습이 그의 차갑고 무미건조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지훈의 비서가 이지아를 찾아 사무실로 데려왔다. 지아는 연구소에서 지훈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며 따라왔다. 그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소파에 앉아있는 준과 진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의 얼굴을 본 지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7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와 똑같이 생겼지만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 한지훈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당신이 이지아 씨입니까?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과거의 따뜻했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낯설었고 그의 태도는 그녀를 죄인처럼 대하고 있었다. 우리 혹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지훈은 그녀에게 물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7년 전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도 변해 있었다. 아니요.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지훈은 지아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의심을 키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미끼로 삼아 돈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지훈의 뒤에서 서 있던 부사장 김민규가 지훈에게 속삭였다. 김민규는 지훈을 경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총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막고 싶어 했다. 그는 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의심을 품었다. 총수님, 이 여자 뭔가 수상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혹시 총수님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 아닙니까? 김민규의 말에 지훈은 지아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지아는 그의 의심 가득한 눈빛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지훈은 지아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니라면 당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지아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지훈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에 실망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아이들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좋아요. 유전자 검사.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소중하니까요. 지아의 단호한 말에 지훈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돈을 노리는 사람의 욕심이 아닌 아이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만남은 기묘한 계약과 오해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준과 진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그는 두 아이와 지아를 펜트하우스에 머물게 했다. 처음에는 지아가 자신에게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의심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생각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준과 진은 지훈의 사무실과 펜트하우스를 놀이터 삼아 뛰어놀았고 그의 완벽하게 정리된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지훈의 냉장고를 열어 초콜릿을 맘껏 먹고 그의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지훈은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준이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빠, 우리 엄마한테 왜 그렇게 화를 냈어? 엄마는 매일 밤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준의 말에 지훈은 지아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지울 수 없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을까? 지훈은 자신의 오해와 의심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김민규 부사장은 지훈을 감시하며 그와 지아, 두 아이의 관계를 포착했다. 그는 지훈이 아이들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를 무너뜨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아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7년 전 지아가 지훈을 배신하고 사라졌다는 소문을 접했다. 그는 이 소문을 이용해 지훈을 흔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훈의 약점을 노려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훈이 병을 앓고 있으며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두 아이가 지훈의 골수 이식에 적합한 기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훈에게 복수하기 위해 두 아이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지훈과 지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민규는 전문 브로커를 고용해 준과 진을 납치했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총수님, 당신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고 싶으면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이사회에서 총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김민규의 목소리는 비열했지만 지훈은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김민규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협박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때 지아가 지훈에게 달려와 울면서 말했다. 총수님,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제발 제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지아의 절규에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아이들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오해와 의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단단해졌다. 지훈은 지아의 손을 잡고 김민규의 음모를 파헤치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민규의 납치 협박에 한지훈은 분노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의 비공개 팀을 가동해 김민규의 행적을 추적했다. 이지아 또한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를 이용해 김민규가 남긴 작은 단서들을 분석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을 숨겨둔 장소가 자신의 옛 연구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총수님, 그가 아이들을 데려간 곳은 제 옛 연구소일 거예요. 그곳은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서 은신처로 제격이죠. 지아의 날카로운 분석에 지훈은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증명해 보였고 지훈은 그녀의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김민규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시각, 김민규는 준과 진을 납치해 외딴 창고에 가두어 두었다. 그는 지훈에게 총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지훈은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모든 증거를 모아두라고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는 김민규의 음모를 역이용해 그를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퀀텀테크의 이사회가 열렸다. 김민규는 지훈이 아이들 때문에 이사회에 불참할 것이라 예상하고 총수 자리를 차지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훈은 이사회장에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이지아가 서 있었다. 이사들은 지아의 등장에 술렁거렸다. 김민규는 비웃으며 말했다. 총수님, 이 중대한 자리에 사기꾼 여자를 데려오시다니 당신의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이들은 당신의 약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지훈은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김민규의 녹취록을 재생했다. 녹취록 속에는 김민규가 아이들을 납치하고 지훈을 협박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사회장은 충격에 빠졌다. 김민규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김인규 부사장, 당신의 탐욕은 결국 당신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납치한 증거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이지아와 함께 아이들이 숨겨져 있는 창고의 위치를 공개했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경찰들이 들이닥쳐 김민규를 체포했다. 김민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훈은 이사들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저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지아 씨는 이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훈은 이사들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사들은 충격과 함께 감동했다. 그들은 지훈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깨달았고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지훈은 더 이상 차갑고 냉소적인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따뜻한 아빠이자 남편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준과 진을 품에 안고 말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준과 진은 지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다. 이지아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역전의 순간을 맞이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김민규 부사장이 체포되고 그의 모든 악행이 밝혀진 후 퀀텀 테크는 안정과 평화를 되찾았다. 한지우는 더 이상 차갑고 냉소적인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준과 진의 따뜻한 아빠이자 이지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이사들은 지훈의 용기와 책임감에 감동했고 그의 리더십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한편 준과 진은 지훈의 곁에서 난생 처음으로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아빠와 함께 로봇을 만들고 게임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지훈의 차가웠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따뜻한 집이 되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아이들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지훈은 지아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지훈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지아 씨, 미안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의심하고 오해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왔는지 알면서도 내 마음속의 불신 때문에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죠.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당신을 오해했어요. 당신이 7년 전 저를 떠난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당신이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지아의 말에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7년 전 지아와 헤어진 이유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때 지우는 그녀에게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골수이식을 필요로 하며 두 아이가 골수이식에 적합한 기증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지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아이들에게서 멀어졌던 이유가 그가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지우는 지아에게 7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와 헤어진 후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의 병이 그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까지. 지아는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기억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오해와 의심으로 가득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지우는 지아의 사랑과 아이들의 존재를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지아는 지훈의 사랑을 통해 그녀가 짊어졌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서로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한지훈의 병은 준과 진의 골수 이식 덕분에 완치되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 이지아와 두 아들 준, 진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장이었다. 이지아는 퀀텀테크의 기술 고문으로 합류하여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로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과 지아는 결혼식을 올렸다. 성대한 결혼식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축복하는 자리였다. 준과 진은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고 그들의 모습은 모든 하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룬 기적과도 같았다. 그들의 행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훈과 지아는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기적을 세상에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퀀텀 희망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재단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훈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지아는 과학기술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준과 진과 함께 재단이 후원하는 고아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처럼 외롭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한 소년을 만났다. 지우는 소년의 작은 손을 잡고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도 너처럼 혼자였어. 하지만 아빠는 두 천사를 만났단다. 그 천사들이 아빠에게 사랑을 가르쳐 줬지. 너도 언젠가 너만의 천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지훈의 따뜻한 말에 소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차가운 조각들을 녹여내렸다. 지훈은 이제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영혼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작은 정원에서 펼쳐졌다. 지훈과 지아는 준과 진이 축구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은 지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삶은 7년 전 지훈의 잃어버린 기억과 지아의 외로운 고독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진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